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건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아예? 다음 달에 기획하고 있어요. 어떤 걸로 지금? 어디서? 아직 미정인데요. 펜션에서? 예. 와, 대박인데 1박 2일인가? 그것도 아직 1박 2일로 잡고 당일로 하시는 분들. 자고 가실 분 있으니까 1박 2일에서 족구하고 그럼 진짜 대박인데 어디서 할 거예요? 네? 아직 미정입니다. 충청도 어디쯤? 해안이나 충남 잡을 생각. 아산인가? 아산 말고 아산에 아산을 넥스하기로 했어요. 아산에 어디지? 초등학교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학교가 거기서 족구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넥스하기로 했어요. 아니 왜? 곽 실장이 힘드니까. 곽 실장님이 피곤 안 하게 하는 자리로. 아니 무슨 말이야? 과시장이 밥 해주는 거 아니잖아. 놀러 와는 거지. 그래도 자기 집이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어. 그럴까? 나는 안 그러는데. 엄마들 생각하세요. 그러시겠죠. 뭐라고? 펜션과 음식점을 같이 하는 데로 섭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예, 제가 이제 옛날에 갈 때 안산에 대부도 펜션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서너 명이 입시를 해요. 근데 그때 준 돈이 한 90만 원이었어. 객실비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20명이 들어간다고 치고 한 5명이 뜬다라고 보면 한 16명이 되는 그런 장소를 고르더라도 펜션비만 한 7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숙소비만? 마련해놓은 돈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시세 조사를 안 해봐서. 하다가 정 안 되면 창조도 받아요. 그래. 아니,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도 펜션을 가기 전에, 저기, 강화도, 무슨 시장 있잖아. 여기, 안산에 무슨 시장. 소래포구. 소래포구에서 1차 접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심을 칼국수로 먹으면서, 회감하고, 굴. 그런 걸 이제 사요. 그때 통상 한 30 얼마가 들더라고. 그 다음에 1차로 접선해서 점심을 먹는 비용이 한 20 얼마 돼. 대충. 그러면 이제 그게 50 얼마야. 그 다음에 객실비를 90만원 가까이 내.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막 굴하고 막 먹어. 그 다음에 술은 별도로 또 사야 돼.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 100 얼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명 정도 하면 1인당 5만원이면 100만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끓여 먹고, 라면을 먹고 막 그러거든. 그때. 근데 진짜 재미는 있어요. 그런 데는 노래방도 있고요. 지하에 탁구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탁구다이 옆에 당구장이 있고, 탁구에서 이제 선수를 내가지고, 돈을 내놓고 막 복식 경기, 단식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재밌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놀이 문화도 좀 들어가 줘야 돼요. 여행 문화에. 좋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정보 수집을 드린 거예요, 정보를. 그 다음에 이달 말엔, 다음 달 말엔가 누구지? 중호가 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대요. 근데 일본의 오사카를 갔는데 40일에 1인당. 3박 4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 단체 여행 갈만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데 가면 막 이제 싸우고 의갈리고 막 그러잖아. 그런 묘한 특징들이 있어. 어디 여행만 가면.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획이 될 거예요. 나중에. 저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원래 이제 작년에도 선영 씨가 해외여행 가자고 막 그랬었잖아. 언젠가는 한번 하시죠. 또, 빠르면 금년이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행 가는 거 좋은 것 같은데요? 안 간 사람하고 또 혹시 의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하륜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을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가 줄어. 원래 그렇게 돼. 안 웃겨, 이게? 나 안 해. 그럼 막 웃어야 되잖아.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임도 한 몇 개월, 몇 년 있어 보면,
이 모임이 변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서 지혜를 깨달아야 돼. 정보를 수집해야 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대부분 어떤 모임들도요, 보면 별걸로 다 싸우는데, 적어도 소금쟁이에서는 불협화음 한 번도 없었죠? 네. 들은 적도 없죠? 네. 없어.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모임인 거네요. 희한한 거야. 진짜 한 3, 4개월만 딱 뭉쳐놔도요, 싸움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뭐, 누가 잘났네, 쟤는 왜 저래, 막, 진짜로 그래요. 막 그냥, 그런 것만 저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소금쟁이 정말 특이하게,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 물론 이제 경매라는 것만 쏙 빼놓으면 싸움이 생기겠지만, 경매를 넣어놓으니까 지금 이런 거지. 자, 제가 특강을 하고 준비한 거는 제목이에요. 월세 중심, 시세 중심. 벌써 우리는 제목을 뽑을 때 이렇게 딱 대꾸를 만들죠. 어떤 시조 같은 거죠. 3, 4조. 그럼 라인을 항상 맞추지. 우리 해머버저스도 라인 맞추잖아. 딱 이렇게. 자, 이 월세 중심하고 시세 중심을 내가 왜 이걸 주제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원래 저는 뭘 중심으로 했을까요? 시세 중심. 처음부터 월세 중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규모의 확대, 재산의 증가, 이거를 목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우리 소금쟁이의 핵심은 뭐죠? 요거잖아. 왜 이래? 요거 아니잖아. 둘 다. 근데 그게 아니고 두 개를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둘 다 가는 경우가 굉장히 극히 드물고, 둘 다 가는 거는 둘 다 힘이 빼지기도 해. 택일 관계로 갈 때 강력해지죠. 원래 그래. 그런데 둘 다 겸해지는 것은 소수죠. 극히 소수지. 우리가 직업도 그렇잖아. 동시에 투잡 뛰고 겸직하는 건 힘들어도 하나만 하세요는 잘해. 이게 원래 그래. 자, 그러니까 두 개를 겸할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택일할 거냐, 겸할 거냐, 요거의 문제인데, 겸해지는 것은 흔한 게 아니고 드문 일이니까, 드문 일에 목숨을 걸고 드문 일에 확률 베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드문 일이니까, 이게 흔한 일은 아닐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우리가 이제 베팅을 하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하지. 되는 쪽에 걸어야 되잖아요, 판돈을. 그래서 그러면 저는 왜 이거를 해왔을까요? 그치, 사이즈 키우고. 또 다른 분들은 큰 돈, 또 빨리 뭐라 했잖아.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부자 되고 사이즈를 키운다라는 생각을 뭘로 했냐면, 판단 시점이 이렇게 있죠. 시점, 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 시점. 이게 저는 60세였어요. 그러니까 부자 마인드에 부자가 되는 어떤 채점하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60세입니다. 라고 제가 그때 부자 마인드 책에 써놨잖아요. 그게 이제 저의 그 당시에 각오였어요. 그래, 60대 됐을 때 채점을 해보자. 왜? 30 중반에 회사를, 협회를 열었죠? 그죠? 30 초반에는 좋은 투자를 열었어요. 30살 때. 그 다음에 35인가가 35인가 이때쯤 협회를 열었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2005년산이에요, 협회가.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책을 쓴 게 협회 문 열 때 이제 부자마인드 책을 썼거든요. 그때 이제 60세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은, 당시에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30, 31, 막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해요. 그때는 행복 추구권이었다 했죠? 그게 이제 키광장 옥션으로 작년에 이름을 바꾼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을 막 만나면 저는 이제 막 이제 경매 몇 건 하고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없을 때고 경매를 해주겠다라고 컨설팅 회사를 열었을 때예요. 그때 만나서 이제 몇 억 들고 오고 몇 천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로 와.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억도 있고 20억도 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죽이고 싶었지. 우리는 부러워하진 않아. 얘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해드리면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상실감이지. 나는 이제 경제활동 시작하는데 쟤네들은 보면은 33쯤 되니까 대기업에서 28에 대기업에 입사한 애들이 4년 5년 동안 직업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있더라고. 근데 나는 호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고 집만 몇 개 사놓은 게 떨렁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한테는 아무리 열심히 날새기로 일을 해도 월급을 안 주더라고. 아무도. 왜 안 줬을까? 그러니까 나 진짜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 같은 직원을 누군가가 썼으면 돈을 진짜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월급을 주지는 않지. 근데 쟤는 돈이 모여있지. 나는 있는 거 가지고 지난 그 사채의 빚이나 갖고 앉아있고 사채에서 망했다 보니까 투자금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기잖아요. 경매 사는 거 몇 개 있지. 그러면 돈은 찔끔찔끔 들어와서 묻어놓은 상태에 있는데 돈이 큰 돈이 있는 놈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이 든 세대 50 중후반대를 딱 만나면 그들은 돈이 더 있어. 그런데 나는 경매를 알고 저 사람은 경매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만나러 온 거지. 근데 돈은 더 많아. 그때 오는 이 자괴감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돈도 얘보다 더 많으면서 컨설팅까지 해주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뭘 하건든데 나는 돈도 없고 기술밖에 없고 젊기만 할 뿐인데 저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컨설팅이라는 게 얕보이면은 동으로 가보세요. 그럼 서로 가보세요. 이게 부동산이야. 부동산에는 인격이 별로 없고 체면이 없어요. 원래 체면과 인격이 없는 사람이 인격 있는 척 하려고 할 때 허세가 되죠. 그래서 거칠어지고 불친절해지죠. 그래서 부동산이 불친절한 거야. 그런데 원래 내가 부자고 넉넉하면은 그 사람 말을 잘 쪼르륵 안 따라. 그래서 내가 오히려 가르치면서 동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서쪽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훈계조로 얘기하면서 데리고 가는 컨설팅을 했어요. 돈은 더 없으면서.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그 현상들에서 그때 이제 다짐이 있었어. 그래? 네가 지금 돈이 좀 더 있구나.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난 그렇게 이제 막 생각을 했지. 그래, 너는 늙어서 돈이 많은 거야, 돈이 많은 거야. 나는 아니야. 그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합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 세뇌를 시켜. 세뇌지. 그것도 가만히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이 별 직장도 없어. 그냥 직장 생활 오래 했을 뿐이더라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앞지르는 방법이 뭘까를 항상 생각했죠. 앞지르는 방법은 월세가 아니고 규모구나, 시세구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 그러면서 이제 비교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이 60세 때 보자. 그럼 나도 네가 네 나이 되면 내가 너보다 더 부자일 거야. 이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마라톤을 보면은 10km 대 빨리 달린 거 의미 없죠? 42km 대 누가 1등 하냐가 제일 중요해. 그죠? 우리 쇼트트랙도 그잖아요. 아무리 돌다가 마지막 한 바퀴에서 힘든 놈이 이겨. 결승전에 골이 난 놈이 1등 하는 거야.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을 멀리 내다보는 훈련이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 현재 내가 불리했고 낮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을 보고 부러워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부터도 현재 시점에 좀 없어도 난 상관이 없어. 왜? 다음에 저 때쯤에 돈을 내가 벌면 돼를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큰 거를 하게 되죠. 올해 씨를 뿌려서 3년 후에 거둬지는 사업을 과감하게 퇴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요 앞에 거를 쳐다보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붕어빵 장사만 해야 돼. 지금 밀가루 구워서 지금 팔아서 현금 얼마 들어오는 장사를 해야 돼. 맞죠? 그게 이제 붕어빵 장사고, 슈퍼주의는 뭐예요? 유통기한 전에 팔아서 돈이 버니까 시간이 좀 멀어졌어. 근데 우리는 하나 사서 몇 년 있다가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행복조수 같은 경우는 야 하나 해서 10년 안에만 되라. 그럼 내가 그 투자만 뽑는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뭐냐면 시세 중심이 되게 됐던 그 연역이랄까요? 유래가 그런 어떤 그 성장기에 있었던 판단들이었다,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현금 흐름이 안 좋았는데도 월세 중심에 집착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월세가 오히려 12%씩 딱딱 나올 때죠? 지금은 뭐 7%니 5%니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 1억일 때 옛날에는요, 우리 때는 전세 1억짜리면 1000에 90 받았어요. 당당하게. 근데 요즘에는 전세 1억짜리면 1000에 나머지 9천만 원에 7%면 630이죠? 그죠? 97은 63. 1년에 630. 1년에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그러면 옛날에 1000에 90 받던 게 요즘 1000에 50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월세 중심으로 받기로는 옛날이 더 좋았죠? 그런데 그때는 나는 시세 중심을 선택했다. 그러고서 혼자서 막 잘 컸어. 그 다음에 컨설팅도 다 해줬어. 그런데 이제 협회를 열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묻는 거야. 그러다가 소금쟁이 쪽으로 오고 스파레주와 PT가 생기니까 PT들이 자꾸 어떻게 투자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올 때 월세 중심으로 질문이 먼저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머릿속에는 저가 겪었던 독특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시세 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머리에 없어요. 요쪽으로 꽂혀서 오더라는 거죠. 많이. 물론 이제 요렇게 하다가 양수 씨처럼 요런 게 하나 걸리니까 요거라고 이제 하는 거지. 하나 걸린 거야. 특히 2개 걸린 거지. 10년에 하나씩 걸리는데 20년치 쓴 거야 지금. 20년에 한 번 쓴 거야. 그래서 요거 2개 중에서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그림이. 저는 요걸 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룬 거예요. 만약에 제가 월세 중심으로 옛날부터 했으면 지금 월세 받는 수준은 꽤 컸겠지만 돈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 또 규모가 없이 짜잘한 걸로 많이 구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사업을 못 일으켜. 이런 건물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요 사업이 이루어진 거고, 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단계, 즉 몇 계단을 뛰어넘는 다른 단계의 사업이 됐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드는 거예요. 행오버 조수 같은 경우가 오는 것은 PT 교육생하고의 인맥에서 왔어요. 그럼 PT와 스파레주는 어떤 단계에서 왔냐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제가 구상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저쪽에 낙성대 남의 건물에서 새 들어 사는 입장이었다면 PT니 스파레주를 생각도 못했을 거고, 스파레주는 아산이 있었기 때문에 떠오른 거고, 아산은 또 독자적으로 큰 거를 한 거지, 사실은 아산의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4억 5천 5억 들어갔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지금 본인들이 하는 거 그런 거를 질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집을 관리를 해야 되겠지. 그럼 직원을 뽑으면 관리 직원이 가야 되고, 아까도 이제 내가 오늘은 곽 실장이 오늘은 무슨 강의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은 월세 중심 시세 중심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월세 중심으로 했다면은 아마 대표님이 이렇게 사업이 안 커졌을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러는 거야. 여기서도 뭐 느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관리하느라고 신경이 팔리면 다른 사업을 못 하죠. 그렇지 않을까? 사업의 어떤 사업을 이거 이렇게 신경 쓰고 앉아 있으면
딴 거를 내가 멀리 하게 되겠죠. 요런 거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잡다 보니까 띵뛰기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왜 이 강의를 했겠어요? 이제 요런 쪽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됐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시세 중심으로도 생각을 좀 하는 게 좋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회장님 강의 듣고 네. 500이 큰 돈이잖아요. 나는 500으로 짜다는 거 하기 싫다. 나는 무조건 회장님 말씀처럼 1억 이상 나는 사고 싶다 해갖고 첫 번째 문건이 그거였어요. 이 염원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겸한 게 걸린 거야. 그건 염원에 관한 문제야. 진짜요? 혹시 그걸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무협지 같은 데 보거나, 영화 미국 드라마 플래시 보신 적 있어요? 플래시? 번개처럼 빠른 애 있잖아. 근데 걔가 처음에는 빨리기만 해요. 눈에 잘 안 보이게 빨라. 그러다가 자기의 각성을 하면서 더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빨라지다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을 반전하려고 달리잖아.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버려. 그치? 그치? 그게 이제 타임이 그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스피드를 얻게 되면은 우주의 다른 차원으로 건너갑니다. 다른 차원으로. 그래서 그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가 있어. 가끔 우리 이상한 나라 폴 있죠? 거기서 이제 걔가 그 인형이 이렇게 벽을 이렇게 탕 치면은 공간이 탁 열리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죠. 강력한 염원에 의해서 본인의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공간이 찢어진 거야. 그래서 그 차원에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거야. 그게 있어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은 과학에 존재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플래시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가 공간과 시간을 왜곡시키고 바꾸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즐겨봤던 드래곤볼 봤죠? 드래곤볼 같은 데서 시간과 공간을 찢을 때 강력한 에너지를 발사하면 공간이 흩어지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 그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입니다. 과학이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정말 강력한 염원에 의해서 원래 단계로는 안 되는 단계가 갑작스럽게 땡겨지기도 해요. 진짜야. 어디가? 자, 좋은 생각만 해야지. 좋은 생각만 해야지. 임시예요 지금? 임산부 몇 개월째 이거? 아니야. 지금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옛날에 제가 사주 선생님한테 물었을 때, 자네는 내가 이제 30살 때 처음 만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돈을 벌 수 있나요? 이런 사주는 참 좋다.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래요. 저는 3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랬더니 피식 이거는 자네 운에는 돈이 아니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30살이요. 그때 부동산 몇 개 사놓고 남은 돈으로 사진관 해가지고 처음에 막 그 인간 짜증나면서 남들 다 고시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거 사진관 사장하고 찍어주고 남의 얼굴 아이고 얼굴이 뽀얗게 해드릴게요 고객님 이러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준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인가 있을 때 제가 영화관을 계약을 해서 1억 5천을 받을 때가 있었어.